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치안, 배달, 아닙니다. 바로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강남의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뉴욕의 맨하튼이나 파리 시내 저택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는 이걸 보며 역시 한국 땅값은 안 떨어져 라는 묘한 자부심까지 가집니다. 근데 말이죠, 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정말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름다운 경제 논리로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자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왜 부동산이라는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 심연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연의 사회 문제. 여기 아주 흥미롭고 기괴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말합니다. 70%는 주식이나 펀드, 현금에 있어요. 일본인들도 말하죠. 60% 이상이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물으면 대답이 아주 일관적입니다. 제 자산의 80%는 콘크리트 상자, 즉 아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수치일까요?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전 재산이 10억인데 당장 꺼냈을 수 있는 현금은 1억뿐이고 나머지는 다 벽지에 발려있다는 소리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좁디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아파트 한 채에 온 국민이 운명을 베팅하게 된 걸까요? 먼저 앞에서도 언급된 이 80% 몰빵이 왜 무서운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미국인들은 급하면 주식 팔아서 치료비 내고 일본인들은 예금 찾아서 노후자금 씁니다. 근데 한국인은 2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아도 당장 몇천만 원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굽실거리며 대출을 빌려야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죠. 자산은 많아 보이는데 쓸 돈은 없는 기형적인 상태.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80%라는 수치가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적 신념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휴일 조각이 돼도 집은 남는다라는 이 낡은 믿음이 전 국민을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이 10%만 빠져도 온 국민의 자산 80%가 타격을 입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 이건 개인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자, 일단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부터 봅시다. 상식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돈이 없어요. 정확히는 자기 돈을 쓰기 싫어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구조냐면요, 건설사가 땅을 살 때 자기 돈은 한 5%만 넣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여기 아파트 지어서 팔면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은행이 수천억씩 빌려줍니다. 은행도 바보가 아니죠. 불안하니까 건설사에 보증을 서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미래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단 하나의 가설을 위해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입니다. 만약 분양이 안 된다? 그럼 건설사, 시행사, 은행까지 줄줄이 굴비 엎듯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안 터집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터지면 안 돼!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붙여주거든요. 여기서 기묘한 카르텔이 완성됩니다. 건설사는 남의 돈으로 건물 올려서 떼돈 벌고 은행은 그 대출 이자로 배를 불립니다. 정부는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동산만큼 세금 걷기 좋은 캐시카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GDP의 15% 이상이 건설업에 나옵니다. 즉 부동산이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인재는 그 즉시 정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대출 규제를 풀고 미분양으로 세금을 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곧 실적 저하라는 세수 부족이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심연입니다. 왜 정부는 죽어도 부동산 가격을 못 낮출까요? 단순히 세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국가 부도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내일 아침 아파트 가격이 30% 폭락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계부채 부도,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권이 붕괴됩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이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PF 대출을 해둔 증권사, 저축은행부터 줄 도산합니다. 뱅크런과 국가신용 하락이 됩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몰려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외화가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멸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IMF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건 재앙입니다.
내 임기 중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거품을 터뜨리는 대신 더 큰 거품으로 덮자. 집값이 떨어지려 하면 대출을 더 내주고 금리를 억수로 낮추고 그것도 안 되면 세금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폰지 사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폭탄이 터질 것 같으면 더 큰 폭탄을 만들어서 뒤로 넘기는 이 비겁한 게임, 이게 우리 부동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거대한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미래 세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르니 청년들이 제 아무리 코피 터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아봐야 숨만 쉬고 20년을 모아야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살까 말까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포기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요. 내 몸 하나 누릴 곳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 거지? 이건 징징거림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6명대,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국가가 부동산 가격, 즉 기득권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라 미래인 인구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유지될수록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모든 돈은 은행 이자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수가 죽고 경제 활력이 사라집니다. 국가가 서서히 고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관심 없습니다. 당장 내년표를 줄 은연층과 유주택자들의 자산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나라가 30년 뒤에 망하든 말든 지금의 콘크리트 값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지상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옥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거품을 터뜨리면 직사하고 유지하면 서서히 고사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서서히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피 터지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상천외한 대출 상품들이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 주택 드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제발 빚내서 이 비싼 집값을 좀 받아줘. 이미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 빚을 낼 힘조차 없는 세대에게 미래의 수도까지 댕겨서 이 거품에 동참하라고 국가가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폭주기관차가 멈추는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더 이상 빚내줄 사람도 그 빚을 갚을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인구 절벽의 그날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면은 자산이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 희생의 대상을 미래 인구로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몰빵 사회, 자산의 80%가 콘크리트에 묶인 나라. 우리는 지금 안전한 집이 아니라 언제 털릴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청년들이 죽고 가격이 내리면 나라가 망하는 이 기막힌 외통수. 여러분은 이 심연 속에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사회문제였습니다.